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한 주의 월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이며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등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 전문업체 HMM이 신규 해운 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신규 협력은 일본의 오에니, 대만의 양밍 등 기존 디 얼라이언스 3사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기간은 내년 2월부터 5년간입니다. HMM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싹 주식의 대량 보유자가 변동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부사장의 주식수는 20만 주, 주식수 비율은 1.84%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현재 주가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유통 주식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1주당 가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시간외 특징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이슈 살펴봤고요. 시간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방금 주식 분할 공시 전해드렸죠. 남양유업이 이런 소식에 강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한해컴퍼니로 주인이 바뀌면서 밸류업 행보에 재차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한컴 라이프케어도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 소식에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5%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TKG 애강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배관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정규장에서 5% 가까운 깊은 낙폭을 그렸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KCTC가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쿠팡이 2026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와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KCTC는 쿠팡의 물류 창고와 운송 업무를 협력하고 있어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힘을 내줬습니다. 한싹이 정규장에서 12%대 강세 마감했지만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했는데요. 장 마감 후 주식의 대량 보유자가 변동됐다는 공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귀추를 팔로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접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C나 동방 같은 종목들이 현재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물류 관련주에 이슈가 따로 있을까요? 쿠팡이 이번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소식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이제 쿠팡에 대한 행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적자가 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을 좀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10조 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거의 물류 시장을 탑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앞으로 26년도까지 향후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3조 가량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물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물류 대란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물류 쪽으로는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아마존 쪽으로도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
시장에서 물동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양하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물류 대란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물류 산업에 대한 실적 수혜 이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KC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조정을 받다가 시간외에서 호재로 좀 상한가 근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외에서 이런 흐름들이 보여질 때는 보통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올라가 있는 이런 윗자리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에서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전했던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좀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물류 쪽은 이제 이번 주 내로는 좀 더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사님? 저는 항상 이제 과거부터 이제 홍해 리스크라든지 네. 코로나 때도 물류 움직일 때는 좀 말씀드렸던 KCTC 좀 잘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TC 내일 시장에서도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전고점 이상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 동방이고요. 네. 3,3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3,300원에 20%요.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시청자님은 들어가셨었을까요? 저는 이거 산 지가 좀 됐는데 네. 저는 사실 이 그 물류 전에 영일만 이슈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알겠습니다. 맞는지 하고 네. 최종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 3%대로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주가 반응이 나와야 일단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영일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시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운송 관련된 이슈가 엮이게 되면서 동방도 이렇게 영일만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일만보다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쿠팡 이슈에서 얼마만큼 주가를 이제 부양시킬까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저기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시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뭐 동해 시추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아시겠지만 KCTC와 마찬가지로 쿠팡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 그 영일만 관련된 테마들은 약간 좀 식었어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 하성밸브가 오늘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식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제 시간에서 이게 최근에 이제 쿠팡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이제 쿠팡이 뭐 3조가량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KCTC하고 요 두 종목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에 팔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내일부터 주가가 적어도 지금 이제 가까운 시기로 보게 되면 7월 24일 그리고 이제 6월 3일처럼 주가가 만약에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보다 조금 낮게도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반등을 보고 일단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혹시 생각하신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1,900원 전에 거래량 봤을 때 3,900원까지는 좀 힘들까요? 3,900원이요? 네. 글쎄요. 3,900원도 일단은 주가가 튀는 게 나와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요 정말 죄송한데 네. 어쨌든 제가 쿠팡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그 쿠팡 이슈가 내일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하는지를 보고 네. 위치를 일단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죄송한데 그걸 보아야지 이제 뭐 3,900원이 됐던 3,500원이 됐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담을 오늘로 끝을 내지 마시고요. 내일 네. 쪽에 쿠팡 이슈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게 일단 영일만은 일단은 좀 최근에 보니까 식었으니까 그쪽은 좀 논의를 하고 내일 쿠팡 이슈 나오게 되면서
KCTC하고 동방하고 주가가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동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일 쿠팡이 출연해가지고 주가가 3,200원 이상 일단은 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최대한 3,900원 보고 가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면은 3,900원을 목표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오늘은 일단은 쿠팡 이슈 나오게 되면은 그 쿠팡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200원 정도권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3,900원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가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고 목표가를 다시 설정하세요. 지금은 목표 설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네. 같이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지금 결정하면 안 되고 차트 반응 나오는 거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장 동방과 KCTC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양유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엔컴퍼니로 주인이 바뀌고 주주 환원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이 상한가, 남양유업 우선주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이사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남양유업이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건 이제 주식 개수를 늘린 다음에 가격을 좀 낮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주식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보진 않는데 여기서 자사주 소각을 한 230억 가량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좀 주주 친화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제 거래량을 좀 촉진을 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려고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같이 230억 가량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좀 주가에 대한 바닥 기대감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제 반응이 나은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남양유업은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꺾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남양유업은 좋은 점이 유보율이 한 15,000%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주가 가격이 어느 정도 위에 상단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PBR이 1배가 안 되는 만큼 자본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현금 자산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경기를 지속적으로 버티는데 좀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유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에 대한 저출생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주가가 바닥이고 향후 이제 우리가 리스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요. 김민성 이사님께서는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남양유업의 주가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MM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일본, 대만 기업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으로 부진했던 HMM 주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그 해운 동맹에서 다른 동맹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른 동맹 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어찌 보면은 글로벌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선두 업체들하고 이제 선두업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노선을 조금 장악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맹을 결성한다라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송하게도 주가에 도움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HMM이 해운 동맹을 새로 못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현재 아닌 상황이잖아요.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홍해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어떤 관련 테마들만 움직이고 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DI 지수를 보고 있는 페노션이란지 그리고 SFF로는 HM이란지 그리고 뭐 현대상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수익성이 증가를 하느냐 그거거든요. 예전에 흠슬 날 때 HM이 왜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그 뭐랍니까 배가 선박 선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운임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해서 주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원초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HM이 좋지 않은 이유는 2020년, 2021년과 같은 그런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미 주가가 못 내고 있다라기보다는 더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이미 뭐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때 주가가 좀 시원하게 해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 잘 갈 때는 이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또 주가 안 갈 때 거품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거품 과정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예전 그 수익성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전 수익성 좋았었던 죄송합니다. 저보다 옛날처럼 좋았었던 것만큼 이제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HMM 주가는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가의 상승보다는 바닥을 확실하게 얼마만큼 빨리 다지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은 15,000 이상 주가 지지력을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HMM은 뭔가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